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 이전, 바로 직전까지 막부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부 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신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를 형성하는 그런 체제였죠. 물론 당시에도 천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천황, 일왕, 덴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말로 천황을 덴노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천황이라는 거 일본 자체가 쓰는 용어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천황으로 그대로 불러주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일본의 그 침략성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저는 좀 생각을 그냥 천황은 천황대로 써주자. 왜냐? 일본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갈등 이런 것들도 풀어야 되고, 그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되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 다만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바꿔서 부르면서 깎아내리는 것은 뭐 나중에 이제 일본과 협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천황 또는 덴노라는 말을 그냥 쓰자. 일왕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일본과 협상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쓰는 용어대로 그냥 천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의 일본 사회 막부 체제였습니다. 이 막부 체제는 1185년 정도죠. 그 이전에 이제 천황의 권력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걸 뒤엎고 군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 사무라이 정권을 잡은 것이 무려 700년간입니다. 그때 처음 들어선 막부 정권이 가마쿠라 막부. 성이 이제 가마쿠라인데 일본 말로는 뭐 미나모토시라고 합니다. 미나모토시가 이제 정권을 잡은 게 가마쿠라 막부고, 이 미나모토시의 집안 무신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무로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가 뭐 아시카가 씨가 잡은 정권이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일본이 또 전국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약 100년간 막부 체제이면서 동시에 무사들이 거의 할거를 하는 그런 전국 시대가 약 100년간 있었습니다.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아시겠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전국 시대 통일을 한 거죠. 그때 당시는 막부는 열지는 않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598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전쟁 도중에 급사를 하죠.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도요토미 히데요리라고 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어려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권력을 맡깁니다.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야심이 있죠. 그래서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지배하는 집안과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합니다. 1603년에 3년이 지난 뒤에 막부를 여는 거죠. 자기 막부, 바로 도쿠가와 막부를 엽니다. 우리는 이 도쿠가와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 도쿠가와 막부의 본영을 에도, 지금의 도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막부를 열었다 해서 에도 막부라고 하고 또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쿠가와 막부가 1603년부터 1867년까지 265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메이지 유신 이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도쿠가와 막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천황, 막부를 지배하는 무신 정권의 최고 우두머리 쇼군, 한자로 보면 장군이죠. 그다음 쇼군이 지배하는 각 지방을 260개 번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도 진주시 이런 것처럼 거기에는 큰 지방자치단체든 작은 지방자치단체든 다 그냥 모아서 260개의 번으로 그렇게 둔 거죠. 그래서 큰 번을 다스리는 번주가 있고 또 작은 번을 다스리는 번주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도 이 일본 역사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역자치단체 있고 기초자치단체 있는데 전부 통일해서 번입니다. 근데 그 번을 이 막부 체제는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 도쿠가와 집안이 다스리는, 왕족이 다스리는 도쿠가와 집안의 그 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자로는 친번, 일본말로 신번이라고 합니다. 신번. 그 왕족들이 다스리는 신번이 있고, 세키가하라 전투, 그 전투 때에 도쿠가와 편을 들어준 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후다이번이라고 합니다. 후다이번. 한자로는 족보할 때 그 보자와 이을 대자를 써가지고 보대번이라고 하는데, 후다이번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친도쿠가와 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후다이번 출신의 번주들이 나중에 막부의 쇼군 바로 밑에 막부의 수상을 우리가 로주라고 하는데, 막부의 수상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자기 편을 들어준 후다이번의 번주들만 막부의 수상 로주가 됩니다. 한자로는 노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편을 들지 않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편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들은 도자마번이라고 해가지고 외양, 한자로는 외양번입니다. 도자마번은 반 도키가와 파들의 번들이 바로 도자마번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요. 도쿠가와 막부는 에도성이 쇼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천황은 권력이 이제 약하고 그냥 형식상의 그 권력을 행사할 뿐입니다. 천황은 교토에 있습니다. 교토에서 조정이 또 따로 있고요. 천황을 주변에서 이제 보필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고, 또 에도에 있는 막부를 다스리는 그 권력 체제가 있는데 실권은 여기 막부에 다 있습니다. 막부가 다 꾸려져 가는데, 일본의 그 당시에 이 번들을 배치하는 방식을 보면요. 에도성 막부 주변에는 후다이번을 다 둡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후다이번, 친번, 그 도쿠가와 집안 자식들이 있는 그런 번들이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저 외곽 지역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시마 대마도 그 바로 옆에 밑에 오면은 규슈 있지 않습니까? 규슈는 우리가 사스마번이라고 해가지고 반 도쿠가파 사스마번, 또 서남 쪽에 있는 본토 있지 않습니까? 조슈번이라고 해가지고 그 조슈번도 역시 반 도쿠가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에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먼 지역일수록 도자마번이 있고, 가까이 있는 데는 신번이나 후다이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죠. 자, 도쿠가와 또 하나는요, 이 도쿠가와 막부가 번을 다스리는 방식이 참근교대라고 있습니다. 번들의 영주인 번주,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련제로 번갈아 가면서 에도성에 머물게 합니다. 번주들은 무조건 1년 동안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번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죠. 쇼군이 있는 에도성에는 자기 본처와 자식들을 아예 거기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번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인질로 에도성 주변에 잡아두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에도성에는 각 지방의 번주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주들끼리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번주들이 또 경쟁을 합니다. 어떤 번에는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그 평판이 퍼져가지고 나쁘게 되고요. 그래서 인정 경쟁을 합니다. 어진 정치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좋은 정치를 해가지고 그 번이 평화롭고 살기 좋다더라 이런 소문도 나고 해가지고 에도성에서 번주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식도 있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막부 체제가 각 지방의 번들을 다스리면서 265년간 단 한 번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견고한 지배체제를 형성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번들의 자율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징세권이라든지 경찰권이라든지
뭐 경제권, 재정권 이런 것들은 또 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번주들의 지방자치도 보장을 해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사실상 이 막부 체제에서 권력이 뭐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쇼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지방의 최소한의 그런 그 지방자치도 또 허용해줘 가지고 자치권도 또 행사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265년간 지속됐습니다. 쇼군이라고 하는 이 막부 체제의 가신단이라는 게 직속 가신단이라고 있습니다. 하타모토와 여기 고케닌이라고 있는데 하타모토가 약 5,000명, 고케닌이 15,000명 합쳐서 약 한 2만 명의 그 직속 가신단이 있습니다. 이 가신단은 막부로부터 복록을 받고 동시에 이제 군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꾸려졌고요. 또 이 외국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이 쇼군이 도쿠가와 막부가 나가사키 항구 한 개만 개방을 했습니다. 나가사키에는 그래서 사신단이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허락한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당시에 나가사키 항에 살았던 거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네덜란드 학문, 내가 난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난학이 발달됐는데 난학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연구하고 네덜란드 통해서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정보들을 다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과 일본이 어떤 차이를 보였냐면은 아편 전쟁에 대한 정보를 일본은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그래서 서양 정보를 얻게 돼 가지고 영국 쪽에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영국과 청나라 싸움인데 주로 통로가 청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의 정보를 주로 받게 되는 거죠. 아편 전쟁에 대한 정보 취득 원도들도 달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도 다르게 됩니다. 청이 아편 전쟁에 대응한 것이 곧 조선이 대응한 것이 되고 또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인 이 정보를 통해서 일본은 보다 더 어떤 그 영국의 힘을 알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쿠가와 막부라는 걸 정리를 하면은 뭐 신번, 후다이번, 도자마번 이렇게 있는데 뭐 도자마번을 반도쿠가와파 그러니까 도요토미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도쿠가와 시대 이전에는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던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스마번, 규슈를 다스리는 사스마번과 혼슈를 대표하는 조슈번 이 두 번들의 동맹인 사초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사초 동맹이 결국은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을 섰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뭐 아시다시피 265년간 그렇게 도자마번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으킨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쿠가와 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복합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부를 포함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번들이 뭐 번들도 보면은 규모가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번이 사실상 국가화 경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부를 비롯한 양축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복합국가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19세기에 이제 이런 개항을 요구하는 내후외환의 시기에서 도쿠가와 막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부국강병과 근대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선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그 막부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됐는가라는 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